예,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만 반갑나? 예,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리다가 좀 중간에 못 드린 게 있죠. 그거 좀 마주하고 또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저거 얘기했죠. 예, 우리 살림을 보존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좀 개발해서 이용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거였었죠. 보존에 더 가깝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할 수도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정리하면은 어차피 한 번 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숲은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숲 가꾸기는 제가 볼 땐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만 되면 아주 좋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보존에 가까운 거죠. 사실 이용보다는. 그래서 가능한 보존을 하는 차원에서 더 같이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려면 생각을 하면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일본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실 뭐 일본 일자만 들어가도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좋은 건 뭐 잘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친구들은 그렇대요. 일본 애들은 뭐 섬의 나라니까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생활을 하죠. 근데 그 친구들이 옛날에 그랬대요. 물고기가 많이 안 잡히면 원인을 분석했는데 먹이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고민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산 속에 있는 나무를 좀 이렇게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좀 베어도 된다고 생각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잘게 벌채를 했대요. 파쇄를 썩기 좋게. 그럼 비가 오면 그게 이제 물을 따라 흘러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영양이 되는 거죠. 물고기. 그래서 그걸 유기물을 바다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실제로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서 이제 많이 어획량을 증대한 그런 거 같아요. 생각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원목 가구를 가지려면 저는 엉뚱하게 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좀 전환하는 거고 좀 크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저도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는데 그럼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이제 협동조합, 마을숲 협동조합이라고 했지만 협동조합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겠죠. 뭐 이건 뭐 사회적 기업이 돼도 좋고 아니면 개인이 해서 좀 더 좋은 뜻으로 제대로 운영만 한다면 그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그럼 어쨌든 그걸 만들어서 이 마을의 숲을 조성을 하는데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집 정원을 가꿔주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조그만 쌈지공원 같이 조그만 공간 그런 걸 활용하는 거 이런 것 그리고 또 각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을 설득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게 만드는 일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그걸 이제 조림을 하고 가꾸고 수목을 이제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일.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재라든지 식물이 필요하겠죠.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운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을 축제 같은 거를 자체적으로 주관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거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을 축제는 내가 달의 마을이라고 하나요? 이게 뭘까요? 달에는 다 아시죠? 옛날 우리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별곡에 나오죠. 그 다래예요. 근데 머루 다래 요새 쉽지 않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저처럼 연식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시골에 가서 우리 머루 다래 많이 따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머니들은 산에서 온갖 나물을 많이 뜯어오셨어요. 근데 요새 그런 말씀 많이 안 들었어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나물이 많았는데 요새 나물 보기 힘들어 없어 누가 다 뜯어갔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옛날부터 나물이 없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저기 조림에 성공해서 나무가 풍성해졌죠 이제. 자,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땅이 뭐 변한 건 아니잖아요. 원래 옛날에 나무가 없을 때는 그 자리에 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이제 나무가 많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늘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이 있을 자리에 나무들이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뭐 두릅처럼 나무에 나는 나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풀 종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거기에 머루와 다래 같은 것도 덩굴 식물이잖아요. 그들도 아무래도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햇빛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열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관찰해 본 결과로는 머루가 자라긴 자라요. 근데 열매가 잘 맺히지를 못해요. 왜냐면 꽃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열매까지 맺기는 일조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루를 보기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말씀드리면 전 산을 워낙 잘 갔다 그랬잖아요. 사실 5, 6살 때도 호미로 하루 종일 땅을 파서 칡을 캐 먹었어요. 그 정도로 조그만 게 이제 산에 거의 미치다시피 했는데 머루와 다래가 어디에 많이 나는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조그마니까 내 키에 달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면 이렇게 커다란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간 머루나무들도 많았어요. 그럼 조그마니까 그 틈새를 끼어 들어가서 누워서 따먹기도 했어요. 그냥. 아마 저와 비슷한 기억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어쨌든 그런 머루는 보기 힘들어졌지만 다래도 사실 보기 힘들어요. 지금은. 그렇죠? 다래. 근데 다래 마을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등나무라고 하죠. 등을 이렇게 많이 심죠. 그래서 그 그늘을 만들어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래가 나아요. 근데 다래는 생각보다 속성이 좀 까다로워요. 얘는 주로 있는 곳이 아주 깊은 숲속에 물이 좀 있는 곳을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리 도시에서 키우기 쉽지는 않지만 개발된 다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래가 아마 보통 다래는 5년 이상 커야지 열매를 맺는데 이 다래는 뭐 1년만 지나면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키우기도 쉬운가 봐요. 그런 것도 개발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다래 농사로 아주 대박을 친 데도 있죠. 지금 많이들 심고 있어요. 근데 농사 개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을 곳곳에 내 집이라든지 근처에 이 다래를 많이 심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게 장점이 있냐면요. 나중에 이제 식생을 보여드릴 때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다래는 꽃이 굉장히 이뻐요. 조그맣게 아주 수줍게 숨어서 피긴 하는데 꽃이 상당히 이쁘고 향기도 좋고 거기다가 다래 아시죠? 우리 키는 아는데 다래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근데 키는 다래를 계량한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계란만 하죠? 키는? 계란보다 큰 거? 근데 다래는 근데 대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맛은 어느 게 있을까요? 다래가 훨씬 맛있어요. 키위는 생각보다 맛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덜해요. 근데 다래는 진짜 맛있어요. 오죽 했으면 다래라는 이름이 저래서 생겼대요. 달다 그러다가 다래라가 됐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맛있어요. 그 열매도 맛있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우리 고로쇠 수액은 다 아시죠? 수액은 고로쇠만 먹는 게 아니에요. 수액은 모든 나무의 수액이 나오는데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고로쇠인데 고로쇠는 당분이 좀 그나마 좀 많이 있어서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많이들 먹죠. 나오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고로쇠가 이제 단풍나무 종류인데 단풍나무과는 다 나와요. 수액이. 그리고 뭐 자작나무도 그렇고 그 수액을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다래나무도 그래요. 다래도 역시 수액이 나와요. 그래서 수액을 이렇게 아주 이름 보면은 먹을 수가 있어요. 거기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은 고로쇠가 보통 1월 중순에서 한 3월 초까지 보통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고로쇠가 끝나는 시점 되면은 다래에서도 수액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다래를 많이 심어 놓으면은 그 초봄에 그리고
꽃이 피는 봄에, 그리고 열매가 열리는 여름을 거치는 가을에 그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을을 조성하면은 외지인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크리스마스 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그 옆에 써 있죠. 근데 구상나무가 뭐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특산종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무예요. 원래 자생하는 게. 근데 얘는 산 꼭대기 있어요. 거의 1000m 이상? 그러니까 한라산, 뭐 덕유산, 오대산 정도? 아주 산 꼭대기. 근데 얘는 수형, 그러니까 나무 모양이 완벽한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서양에서 굉장히 좋아해요, 얘를. 그래서 얘는 그냥 나무에다가 그냥 걸쳐만 놓으면 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 마을에다 막 곳곳에 많이 심어놔 봐요. 그러다 겨울에는 사람들이 이동이 많지 않을 때잖아요. 겨울에 여기서 축제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구상나무에다 그냥 트리를 장식해서. 물론 나무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불을 계속 켜놓으면.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그 짧은 기간에 그 일정한 시간만 불을 켜서 겨울 축제로 한번 겨울 여행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굉장히 좋은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마을만 조성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관광 시즌이 있죠. 보통 봄, 여름, 가을이 있는데 특히 겨울에는 마땅히 유입할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소양강댐 짓기 전에는 스케이트라든지 이걸 많이 했는데 지금 그게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마땅한 게 없는데 이런 달의 마을이나 크리스마스 마을 조성 같은 거 이런 거. 더군다나 이 밑에는 생태공예까지 한다면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생태공예라든지 여기 목공이 있는데요. 목공과 생태공예는 약간 틀리죠. 목공은 아까 말씀드린 나무를 잘라서 목재를 가공을 해서 그 어떤 가구나 이런 걸 만든다면 생태공예는 어떤 이용 목적보다는 요걸 예술 분야로 보면 돼요. 그냥 버려진 나무들을 잘라서 그냥 어떤 예쁜 액자를 만든다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거리를 만들죠. 이건 이미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이게 같이 더 어우러진다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걸 어디 카페를 갔다가 카페 하얀 담벼락에 이거 담쟁이가 자라는데 제가 이따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 쓸지도 모르는 게 갑자기 이게 떠올라서 그냥 메모해놨다고 여기다 적어봤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죠. 그냥 우리가 이런 생태마을을 가꾸려고 하는 거는 이런 기회가 많아진다는 거죠. 시인이 아닌 나도 시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좀 창피하긴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개런이랄까요? 요거는 이제 일단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짬짬이 강의 중에 혹시 생각나는 경험치라든지 있으면 그때는 잠깐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끝나는 강의까지는 식물에 관련된 말씀을 주로 드릴게요. 그래서 순서는 오늘은 가능하면 침엽수종, 바늘잎 나무 가다늘잎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산에 있는 나무나 풀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강의에서는 도시의 공원이나 정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있는 나무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이랄까 나무의 이름은 기본이고 속성이랄까 거기 얽힌 얘기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침엽수 바늘잎 나무들 중에 제가 이거 제 자료가 없어서 우리 생명의 숲에 지금 전 대표이자 이제 이사님으로 계시는 그 산림기술사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분이 어떻게 구글 같은 데서 자료를 좀 다운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빌렸어요. 그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거 전에요. 제가
요거 춘천에서 그리고 저 일부는 이제 바닷가에서 찍은 거였는데 나무들이 몇 개 있어. 한번 쭉 한번 보시는 시간을 할게요. 도대체 나무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냥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나무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대본이 춘천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 화면 확대가 되는구나. 아이고, 이거 이쁘죠? 이거 우연히 어딜 갔다가 이게 오래된 나무자에 이게 지금 요거는 암술 수술 안 보이죠? 가짜 꽃이에요. 아니 그냥 식물이 이렇게 가짜 꽃을 피워내요. 아직 꽃이 작은 애들은 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짜 꽃을 달아갖고 이렇게 이쁘게 꽃인 양 이렇게 해서 꼬셔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은 이제 향기도 나고 하니까 이제 벌과 나비가 오겠죠. 근데 이게 나무자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이쁘죠? 예. 이런 거 보면 저 시를 잘 쓰시는 분 아마 시 한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마을이 조성이 되면 이런 식의 요거 뭐 같아요? 여러분 되게 좋아. 어디? 뽕나무 열매요? 요거 잎 주위가 아주 까맣죠? 이거 풍경이 좀 좋길래 하늘 한번 찍어봤고요. 자, 요것도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게 뭐냐면 자세히 보세요. 요거는 춘천은 아니에요. 요건 포항인데 철도 부지에 옛날 철도 부지에 있고 다리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활용해서 이 벽면을 이렇게 이게 벽이에요. 제가 가까이 찍어서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벽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멋있죠? 일종의 뭐 그린월 이렇게 외국에는 습한 동남아 같은데 습한 지역에 가면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습한 지역이 아니라서 많지는 않은데 우리는 물의 도시니까 물 근처 안개가 많이 끼는 곳 이런 걸 조성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면적은 많이 바닥 면적을 많이 차지 안 하면서도 굉장히 푸르게 어떤 걸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찍어봤어요. 요거는 소양댐 가면 주차장 옆에 있는 단풍나무인데 이쁘죠. 요거 여기서 데이트 하시는 분들 요 밑에서 돗자리 깔고 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도 내려다 보이고. 자, 나무를 이거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본 거예요. 우리 이제 뱀이 보는 형태로 시각을 달리해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나무의 중간을 볼 수 있게끔 숲 사이에다가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관찰하게끔 만드는 동남아에 그런 게 있어요. 외국에. 우리나라에도 만든다는 말은 있었는데 근데 우리도 가능해요. 숲 사이에 한 높이 뭐 10m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숲의 중간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이런 나무로 관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무를 보거나 숲을 볼 때도 다양한 시각을 한번 보세요. 누워서도 보고 중간에서도 보고 다른 짐승들이 보는 시각에서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담쟁이에요. 제가 이게 그냥 하얀 벽이에요. 근데 보면 자세히 보세요. 여기 뭐 있죠? 요거 보고 아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흡착을 해갖고 여기 벽에 매달려서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빨판에 이렇게. 그러니까 글도 못 쓰는 사람이 이렇게 시가 생각날 정도로 빨가 발자국 찍었죠? 분명히 하얀 도화지 위에.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자, 요거는 여기 보이는 게 이게 봉이산이고 저 서면 쪽에서 이렇게 역사문하고 그 답사를 갔다가 이렇게 이미 잎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쁘죠? 수영이. 예. 그런 것도. 요건 우리 집 앞에 있는 단풍나무. 요거는 봉이산 올라가다가 수리비에 이렇게 양버즘 나무의 잎이 하나가 늘어진 게 있어 찍어봤어요. 가을 정취가 저절로 요것만 보고 있어도 힐링 되죠? 예. 이것도 춘천에 있는 저
저 강변 가서 찍은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보러 가세요. 그냥.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먼저 체험해 보고 외부 손님이나 하다못해 친구들이 오면 이게 소인강 강가예요. 이런 데를 데리고 가서 춘천을 다시 찾게 만드는 거죠. 이쁘죠? 버드나무가 이게 모란 가운데 춘천 아니면 어디서 이런 걸 보겠어요. 그래서 나무와 물이 플러스 같이 합쳐지면 이런 거 이거 봐요. 이쁘죠? 이런 거는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장면이잖아요. 근데 요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외지인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 옆에 산책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그것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할 일이 많겠죠. 자,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근래 찍은 거예요. 얘는 그 역사문화 답사하면서 여기 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가보신 분들 저런 데도 있었나 싶죠. 한번 가보세요. 좋아요. 이거 뭐 사실 아이들하고 가도 되고 부부가 가도 되고 연인과 가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아마 특히 남자분들이 그 젊은 사람들은 여자친구 여기 들어가면 굉장히 센스 있는 남자로 비춰질 거예요. 그리고 일단 자연을 사랑해?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줄 거예요. 그죠? 저도 못했어도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줬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인상에 꽃을 설명하고 있으면 웃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막 놀려요. 어떻게 그 얼굴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사람도 바꾸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식생에 관심을 가지면 그래요. 뭐 여기가 어딘지 알죠? 봉이산인데 이쁘죠? 이 물에 비친 이 모습이 반영이 굉장히 이뻐서 많이 찍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몇 개 고르려다가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쭉 가져왔어요. 이 노을지는 우리 춘천. 이 춘천의 모습을, 그죠? 요거는 아침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놨다가 나오려고 데 이게 지금 차 유리창에 붙은 애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안 뛰고 그냥 달렸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이게 나무가 있고 풀이 있으면 이런 거를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춘천에 있는 이 도시 생태를 조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춘천에 도대체 어떤 애들이 살고 있는지를 쭉 볼 건데, 혹시 그때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짬짬이 이제 다른 걸 조사하면서 이 춘천에 있는 식생들을 쭉 찍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는 김에 한번 더 볼까요? 조금만 더. 네. 아까 그런 풍경 위주였다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큰 걸로 보세요. 이렇게. 자, 이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요건 어느 집 식당을 갔는데 그 뜰에다 이렇게 이쁘게 심어놨더라고요. 요거 재밌죠? 요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가 흔히 보는 건데. 요거 무슨 꽃 같아요? 이게 닭장 근처에 많아요. 그래서 닭장 근처에 만들어서 닭의 장풀 또는 달개비 이렇게 부르는 아주 흔한 풀이에요. 근데 꼭 미키마우스 같죠? 그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누가 나태주 시인이 그랬죠. 자세히 보아 예쁘다고. 진짜 자세히 보면 이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덤이에요.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마음을 힐링시키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덤으로 이런 것들도 있죠. 부영이라는 식물인데 사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죠. 과가 얘는 사촌이에요. 꼭 풀 같으죠. 자, 이거 이제 칙칙한 녹색만 보면 재미없어 하니까. 자, 뭐 수련도 있고 연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꽃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내가 짬짬이 찍어 놓은 거고요. 나중에 지금 풀 종류가 많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지금 춘천이 있는 애들이에요. 자,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있죠. 여기는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내 아이가 있을 테고, 아니면은 저처럼 연식이 되신 분들은 손자, 손녀가 있을 테고요. 그럼 손잡고 나가세요. 맨날 과자 사주고 뭐 핸드폰 사준다고 할아버지 인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요런 데 손잡고 나가서 요런 체험을 한번 시켜주면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최고인 줄 알아요. 조금해서 속여 먹기도 좋아요.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기억을 오래 남게 해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했었는데,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새들이 나와 손바닥에 앉아서 모이 좀 먹는 거 보셨죠? 그 세상에 이런 일은 아니에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을 보이는 뭐 박새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조금만 이렇게 유도를 하면 와요. 특히 겨울에 먹을 거 없을 때 있죠? 그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설악산 가서 한번 체험을 시켰어요. 일부러 겨울에 1월 달에 가서 그 설악산 오색 코스의 설악폭포 주변을 갔더니 조용해서 눈도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제가 가서 휘파람을 불었죠. 휘파람이 새소리 비슷하기 때문에, 그럼 주변에 그런 호기심 많은 조그만 새들이 모여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이렇게 먹을 거 견과리 종류를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잘게 썰어서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으면 왔다 갔다 가까이 접근해요. 처음에 탐색전을 벌이죠. 저 인간이 과연 나를 잡아먹으려고 온 건지, 나랑 놀라고 온 건지를 탐색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느껴요.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난 너 해칠 일 없어.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너랑 놀고 싶어서 왔어 하면 애들 알아들어요. 그럼 점점 가까이 오다가 처음에 손에 있는 걸 탁 튀가고 막 착착하고 그래요. 그랬다가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 이제 앉아요. 앉아서 쪼아 먹기 시작해요. 그 느낌이 기가 막혀요. 이렇게 발이 내 손에 닿는 거, 톡톡 쪼아 먹을 때의 촉감, 이런 것들이, 저도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좋아요, 애들이. 근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많이들 당해보셨겠지만, 요놈들이 갈 때만 좋아하지, 해외여행 비싼 돈 들여서 시켜놓으면 뭐예요? 잘 기억 안 나요? 뭐, 그래, 뭐 그런 거 좀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이 정도고 말아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놈들이 그랬는데도 그런 거는 다 그냥 인증샷을 보여줘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데, 요것만큼은 얘기해요. 지금도. 그때 느낌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겨울이라서 1시간만 체험을 시키고 얼른 산장을 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3시간을 결국은 붙들려 있다가 뒤늦게 이제 야간 산행을 해서 중청 산장으로 갔죠. 그때 애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경험이었었대요. 좋은 기억이었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나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런 참 나무들 좋은 거 많죠. 자, 그럼 오늘은 뭐 계획대로 침엽수를 따로 먼저 드린다 그랬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늘은 개략적인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2번,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 있는 나무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2번째는 공원이라든지 시내에 있는 식재된 나무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필요한 거,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해 놓으세요. 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같이 뭐 모임을 갖는다든지, 특히 또 기회가 된다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궁금한 사항을 못 듣지만 혹시 있으면 메모만 해놨다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음 강의가 있으니까 혹시 있으면 뭐 톡으로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하면, 아니면 직접 저한테 톡을 주시거나 하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는 이걸로 좀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